병이라는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찬혁이는 이제 GD 병이 아니라 그때 자기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던 시기였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취향을 찾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얼마 전에 청룡영화상이 있었는데 청룡영화상 자체는 이제 별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상을 받았는지. 요새 전체적인 기조가 사실 시상식이나 연예대상이나 가요대상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작년에 청룡영화상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누가 상 받았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박진영 씨가 축하 무대 했던 거, 그리고 장기하 씨가 밀수로 음악 감독으로 상 받으면서 축하 공연했던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올해는 누가 어떤 재밌는 축하 공연을 할까라고 기대를 하고 찾아봤는데 지코 씨가 또 와서 무대를 찢어버리셨고 림킴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림 씨도 와서 축하 공연을 하고 라이즈도 와서 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들은 다 일단 제쳐두고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2022년에 자기가 냈던 솔로 앨범, 그 앨범의 타이틀곡인 파노라마랑 마지막 곡인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한 5분짜리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제가 진짜 멋있는 걸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너무 멋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건데 이 5분짜리를 보는데 마지막 특히 장래의 희망을 틀어지면서 퇴장하는 씬을 보면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젠 진짜 완전한 아티스트구나? 그러니까 원래도 아티스트인데 완성된 느낌? 자기가 해야 할 길을 완전히 찾고 주변 시선을 개의치 않겠다는 그 확신이 드는 퍼포먼스? 그런 게 보이니까 눈물 나게 멋있는 거예요. 영감도 너무 많이 받았고 이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찬혁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찬혁은 실패한 적이 없죠. 메이저 데뷔 이후로. K-팝 스타 2에서 말도 안 되는 작곡 능력과 수연이의 가창력으로 우승을 하고 우승한 뒤에 나온 모든 앨범들이 모든 노래가 히트를 했죠. 단 한 곡도 단 한 앨범도 망했다고 하는 앨범이 없어요. 망한 앨범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앨범이 다 성공했어. 근데 모든 앨범의 메인 작곡가가 전부 다 이찬혁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건데 찬혁이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악뮤로서의 정체성이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에 그 괴리감이 점점점 커졌었던 것 같아. 점점 음악이 깊어지기는 했거든요. 1집 플레이에서는 뭐 200%나 기블러브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오글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그 간장공장 콩장장 그 파트는 약간 오글거리면서도 그래도 그걸 귀엽게 넘어가는 어감의 뉘앙스를 굉장히 살리고 멜로디랑 잘 붙어서 조금 어글거리지만 그런 오글거리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게 히트곡의 덕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게 잘 냈구나 하고 2014년에 플레이 앨범을 들으면서도 역시 천재다. 그리고 전곡이 다 좋았잖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앨범의 전곡을 다 들어봤을 텐데 거의 전곡이 히트한 앨범이고 버스커 이후로 이 정도로 전곡이 다 히트한 앨범이 크게 생각은 안 나요. 그다음에 사춘기 앨범. 여기서부터 조금 음반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 친구들도 나이를 먹고 찬혁이도 나이를 먹으니까 성인의 감성. 저는 사춘기 앨범을 정말 좋아하는데 사춘기 상보다 사춘기 하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특히 사춘기 하의 마지막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그때 그 아이들 그 두 가지 트랙 넘어가는 부분이 이찬혁이 어른이 됐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는데 귀여운 소소한 음악을 얘기하던 시절에서 넘어가서 회상을 하는 음악 그리고 위로하는 음악 좀 음악이 점점 깊어진다. 군대 갔다 와서 항해 앨범을 통해서 완전한 어른이 된 악뮤 여기에도 히트곡이 너무 많죠. 어사널사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갖자도 너무 좋았고 다 너무 좋았어요. 이제 항해 이후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뮤지션 이찬혁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점점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온 게 넥스트 에피소드 앨범이었죠. 악동 뮤지션이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테고리의 노래랑은 조금은 결이 다른 듯한
음악인데 그렇다고 악뮤의 결은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곡 하나하나마다 알맞는 게스트들을 불러다가 7곡을 딱 냈죠. 솔직히 악뮤가 아니었으면 꽤나 실험적인 사운드를 이 정도로 히트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각 곡마다 부른 게스트들의 조화도 너무 훌륭했고, 그냥 곡 자체도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이 곡이 담고 있는 서사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특히 맞짱 같은 경우는 진짜 가사를 너무 잘 썼다. 특히나 잔나비의 음색과도 너무 잘 어울린다. 넥스트 에피소드부터 우리가 생각하던 아티스트의 크기보다 더 큰 아티스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넥스트 에피소드 이후에 다음 연도에 이찬혁의 솔로 앨범인 에러가 나왔어요. 마케팅부터 되게 특이했죠. 횡단보도 앞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뭐 신문을 보고 있고, 전국 노래자랑 구경 가고, 무슨 뭐 딩동댕 유치원도 나오고, 길거리에 관 같은 데 들어가 서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신기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앨범으로 딱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죠. 사람들이 올라온 게 이찬혁 목격담, 이찬혁 목격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찬혁이를 목격했는데, 앨범의 첫 트랙이 목격담이었어. 그리고 앨범의 전체 서사가 이찬혁이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이찬혁이 죽고, 이제 뭐 새로운 정체성 혹은 실제 죽음으로 가는 길, 그 가운데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서사가 담겨 있는, 죽음과 또 죽기 전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주마등, 이거를 묘사한 앨범이었어요. 앨범의 서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생각하던 거보다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악뮤의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이찬혁의 그 음악적 천재성 이런 거를 굉장히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앨범의 서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괜찮다.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완전 새로운 사운드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본 사운드였어. 그래도 팝의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 완전 실험적이진 않고. 제가 듣기에는 위켄드가 자주 쓰는 키보드 음색, 레트로한 키보드 음색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사운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앨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몇 번 돌리고 잘 안 돌렸어요. 근데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앨범의 생명력이 결국에는 이 앨범의 깊이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의 생명력이. 어떤 음악은 처음 딱 나왔을 땐 진짜 좋아요. 막 엄청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에서도 히트가 막 엄청 돼. 근데 휘발돼. 없어져. 나중에 사람들도 기억은 하지. 그때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음악을 딱 생각했을 때 옛날엔 저런 음악이 유행했었지. 이런 음악이 있고, 정말 잘 만든 음악들은 옛날엔 저런 음악이 유행했었지가 아니라 그 곡의 생명력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 벚꽃 엔딩 같은 거. 클래식은 계속해서 깊어지지 촌스러워지진 않거든요. 근데 찬혁의 에러 앨범이 2022년에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 이 정도였는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특히나 파노라마랑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은 종종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앨범 서사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이 앨범이 단순히 하고 싶은 음악한 그게 아니라 마케팅 때부터 이 앨범 서사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리고 이게 음악에 담기고 그 음악에 담겨서 청룡영화상 무대를 보니까 이게 퍼포먼스까지 완성된 하나의 시리즈를 가지고 갔던 프로젝트였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지금까지도 듣는 거예요. 이제 만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청룡영화상에서 퍼포먼스를 딱 보고, 저는 이 앨범 제대로 된 퍼포먼스는 청룡영화상 축하 공연으로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 이찬혁 솔로 무대가 많이 없었어요. 이거 전에 제대로 봤던 영상은 이효리 레드카펫에서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했던 건데, 이것도 올해야.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앨범, 이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앨범의 생명력이 그냥 6개월짜리 앨범, 뭐 3달짜리 앨범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2024년 청룡영화상 축하 공연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끝났어.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찰칵 할 때 찬혁이
도플라밍고 선글라스와 샴페인의 잔을 들고 있는 찰칵하면서 들어온 이 시작부터 와, 거기서부터 무슨 김은국 형님 호랑나비와 같은 춤사위를 하면서 샴페인을 흩뿌리면서 파노라마를 불러 제끼는데 이제 그냥 주저함이 완전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가고 싶은 아티스트의 결과, 표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명확해지니까 과잉된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그냥 멋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전 영상인가에서 G드래곤 얘기할 때 G드래곤이 전달하고 싶은 멋에 대한 기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G드래곤은 예술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찬혁이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가 지향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퍼포먼스가 완성이 된 거고 자기 속에서 확신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밴드 세션까지도 저승사자와 같은 코스튬을 다 맞춰가지고 완전히 만들어내고 보통 이 잔을 가지고 음료를 가지고 노래를 할 때 이게 안 흔들리게 노래를 하는 게 클리셰적인 퍼포먼스인데 그냥 이거를 그렇다고 막 의도적으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춤을 추면서 뿌리게 냅두면서 던져버리고 거기 중간부터 또 이제 자유롭게 노래하는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물이 올랐다? 안정적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파노라마 퍼포먼스도 멋있긴 했는데 딱 파노라마가 끝나고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으로 넘어가요. 이찬혁 작사의 특징이 동음이어나 말장난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장래의 희망도 마찬가지야. 내 장래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장래의 희망이랑 장래의 희망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단어인데 파노라마를 스쳐간 뒤에 장래의 희망까지 이어지는 퍼포먼스. 근데 그 퍼포먼스가 어떠한 퍼포먼스였냐?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노래는 그냥 뒤에서 깔리고 세션도 다 깔리고 자기가 퇴장하는 퍼포먼스인데 관에 기쁘게 춤추면서 들어가서 쓰러져서 딱 관이 닫히면서 좀 저승사자 같은 사람들이 그 관을 들고 퇴장하는, 그리고 퇴장 씬까지 하얀 천사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관을 뒤따라가면서 퇴장하는 그 씬까지 딱 완벽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서만 특별히 한 퍼포먼스인가 했는데 이찬혁이 시간을 맞춰서 비슷한 시기에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에서 장래희망 했던 라이브 클립을 엊그제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퍼포먼스로 퇴장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짜여진 퍼포먼스인 거지. 애초에 이 앨범에 구성이 된 퍼포먼스인 건데 청룡영화제라는 굉장히 어쩌면 가수들한테는 되게 최악의 무대잖아요. 이 앞에 배우들이 막 신나서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배우들을 욕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리 자체가 좀 딱딱하고 공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상식 하는 공간이 스탠딩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 앞뒤 좌석도 굉장히 딱딱하고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도 편한 옷도 아니고 드레스 입고 있고 턱시도 입고 있고 하니까 호응이 뭐 그렇게 뜨겁게 나올 수가 없는 데인데 그 앞에서 찬혁이는 기가 꺾인 게 전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퍼포먼스를 완벽히 보여주는데 그 퍼포먼스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어. 관에 들어가서 퇴장을 한다. 장래희망이라는 곡은 이찬혁의 여태까지의 모든 디스코그래피 중에 이찬혁은 부모님이 기독교 선교사고 본인도 기독교인인 거를 숨긴 적도 없고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데 가장 기독교적 색채가 많이 들어간 노래가 장래희망이거든요. 후렴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할렐루야고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과 죽음에 대한 사고가 담겨 있는 노래란 말이에요. 후렴은 이제 완전 기독교적인 이 천국에 대한 묘사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노래인데 청룡영화제라는 시상식의 무게에 되게 짓눌릴 수도 있는 그곳에서 굉장히 흥을 주거나 아니면 영화와 관련된 걸 하거나 하는 게 보통의 그 퍼포먼스로서의 할 수 있는 것인데 찬혁이는 거기서 그냥 자기 예술을 멋있게 보여주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예술 하라고 부른 거니까. 그래서 그냥 멋있었어요. 아, 이 뮤지션으로서 원래도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힐 만한 재능이었는데 기대된다. 이찬혁 26년생 30도 안 됐는데 10년 뒤엔 악뮤로선 무슨 곡을 써낼까? 그리고 솔로 앨범은 도대체 뭘 낼까? 어떤 스토리를 담고 퍼포먼스로 보여줄까?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싱어송라이터를 넘어서서 찬혁이가 바라는 상은 퍼포먼서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무대 예술까지도 자기가 총괄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기대되고 전 GD 병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그때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병이라는 건 고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찬혁이는 이제 GD 병이 아니라 그때 자기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던 시기였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취향을 찾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걸 남들 시선에 짓눌리지 않고 다 보여줬던 거고. 그래서 지금의 예술적 모습까지 도달했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술가가 될지 또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 줄지. 지금까지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